여러분, 비타민C가 단순히 감기 예방약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요. 만성 피로를 날려버리고 지구력을 끌어올려주죠. 피부 미백과 탄력, 주름 개선은 기본이고요.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도 싹 없애줘요. 심지어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혈관 청소, 간 해독, 암세포 전이 억제. 이 모든 게 비타민C 하나로 가능해요. 메가도스 고용량 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타민C를 제대로 충분히 먹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약국에서 비타민만 상담해온 약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에 1000mg, 2000mg 정도 드시면서 나는 비타민C 열심히 먹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약국에서 직접 상담해 보니까요. 6000mg 이상 드시는 분은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저 비타민C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0mg 한 알, 많아봐야 2000mg 정도 드시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는 절대 부족해요. 정말이에요. 최소한 하루에 6000mg, 제대로 효과 보시려면 1000mg에서 15000mg까지도 드셔야 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먹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비타민C 제품 선택인데요. 순수하게 비타민C만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그리고 분말 제품 중에서 큰 통에 들어있어서 뚜껑 열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비타민C는 빛과 공기만 만나도 순식간에 산화돼 버리거든요. 뚜껑 여닫을 때마다 형광등 불빛에 공기에 노출되면서 효과가 뚝뚝 떨어져요. 분말 드시려면 스틱포 형태로 개별 포장된 거, 알약이면 차광 포장된 제품으로 고르세요. 제가 지금 평소에 하루 14,000mg에서 15,000mg 정도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가도스로 먹었을 때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30년 넘게 약사 생활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 상담하고 그분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봤거든요. 오늘은 그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타민C 1회 요법, 한 달 요법을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잠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을 2번 빠르게 터치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비타민C를 그냥 대충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선배 약사님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비타민C를 하루에 15,000mg씩 먹어봤나? 나는 그렇게 먹고 20년은 젊어진 느낌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피부를 보니까 정말 60대인데 40대 같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비타민C 상식 대부분 틀렸어요.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거든요. 비타민C가 단순히 감기 예방하고 피로 회복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무려 300가지가 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콜라겐 생성,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철분 흡수,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혈관 청소, 간 해독, 암세포 전이 억제, 신경 전달 물질 생성, 염증 억제. 이 모든 일을 하려면 하루 1000mg으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비타민C 부족 증상 체크해 보실까요? 다음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보세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요. 멍이 잘 들고 오래 가요. 상처가 잘 안 낫고 흉터가 크게 남아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오래 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피부가 칙칙하고 탄력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잘 빠져요.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갈라져요.
관절이 자주 아프고 뻣뻣해요. 기분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요. 손발이 차고 저려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5개 이상이면 심각한 결핍 상태일 수 있고요. 제가 작년에 만난 박철수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50대 중반인데 당뇨에 고혈압, 만성 피로까지 겹쳐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약만 늘려주고 운동하라, 체중 줄이라는 뻔한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 한 달 요법을 권해드렸죠. 처음엔 에이, 비타민C가 무슨 만병통치약이에요? 라고 믿지 않으셨는데요. 한 달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약사님, 이게 뭐예요? 1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개운한 건 처음이에요. 혈압약도 줄이셨고 당뇨 수치도 안정되셨대요. 무엇보다 얼굴색이 확 달라지셨더라고요. 거무칙칙했던 얼굴이 환해지고 주변에서 뭘 했냐고 계속 물어본대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 1회 요법과 한 달 요법, 이 2가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먼저 1회 요법부터 설명드릴게요. 1회 요법은 급할 때 쓰는 비상요법이에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컨디션을 최고로 올려야 할 때 쓰는 방법이죠. 방법은 이래요. 비타민C를 한 번에 5000mg에서 10,000mg까지 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약사님,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단 한꺼번에 다 드시면 안 되고요. 30분 간격으로 2000mg씩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8시에 2000mg, 8시 30분에 2000mg, 9시에 2000mg, 9시 30분에 2000mg, 10시에 2000mg.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10,000mg을 드시는 거죠. 왜 이렇게 나눠서 먹냐고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여기서 잠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까운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비타민C의 숨겨진 비밀인데요. 소변으로 나가면서 콩팥과 방광, 요도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거든요. 말이나 쥐 같은 동물들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는데 그 귀한 비타민C를 소변으로 내보내요. 왜일까요? 바로 비뇨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가는 건 정당한 분비 과정이에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써본 게 3년 전 겨울이었어요. 독감이 유행할 때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아, 이번엔 걸렸구나 싶었죠. 바로 비타민C 1회 요법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00mg씩 30분 간격으로 5번 먹었더니 오후가 되니까 몸이 확 가벼워지더라고요. 다음 날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독감 안 걸리고 넘어간 거죠. 1회 요법이 특히 효과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첫째,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목이 칼칼하거나 콧물이 나기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세요. 둘째, 과로했을 때, 야근이나 밤샘 후에 하면 회복이 빨라요. 셋째, 스트레스 받은 날, 중요한 발표나 시험 전날 하면 컨디션이 최상이 돼요. 넷째,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에 정말 탁월해요. 다섯째, 여행 중, 시차 적응이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우리 약국 단골 손님 중에 김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초등학교 교사세요. 이분이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하셨거든요. 아이들한테 없는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1회 요법을 쓰시고부터는 3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대요. 이분 말씀이 약사님, 이제 감기 기운만 느껴지면 바로 비타민C 폭탄 투하해요. 그럼 다음날 멀쩡해져요. 또 다른 사례도 들려드릴까? 이성민 과장님이라는 40대 직장인분인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날엔 꼭 1회 요법을 하신대요.
긴장하면 컨디션이 뚝 떨어지는 체질이셨는데 비타민C 1000mg을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체력이 확 올라온대요. 실제로 그 덕분에 승진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사례도 있어요. 마라톤 선수인 정민수 씨가 대회 3일 전부터 하루 12,000mg씩 먹고 당일 아침엔 1회 요법으로 1000mg 먹었대요. 결과는 개인 최고 기록 경신, 근육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지구력이 늘어난 게 체감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회 요법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절대 공복에 하지 마세요.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후에 하셔야 해요. 둘째, 처음 하시는 분들은 5000mg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1000mg 드시면 설사할 수 있거든요. 셋째,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하세요. 넷째, 비타민C는 순수 아스코르브산보다 버퍼드 비타민C가 위장에 부담이 적어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비타민C 흡수를 돕고 배출도 원활해져요. 자, 이제 한 달 요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달 요법은 1회 요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체질 개선 프로그램이에요. 만성 피로, 잦은 감기, 피부 트러블, 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 이런 만성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한 달 요법은 단계별로 진행해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에요. 하루 3000mg을 3번에 나눠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1000mg씩이요. 이때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세요. 설사하거나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고 아무 문제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을 늘려요. 하루 6000mg로 올리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에 2000mg씩 드시면 돼요. 이때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져요.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셋째 주는 더 올려요. 하루 9000mg이에요. 3000mg씩 3번 나눠 드시거나 1500mg씩 6번 나눠 드셔도 돼요. 이 시기가 되면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넷째 주는 최고 용량이에요. 하루 12,000mg에서 15,000mg까지요. 2000mg씩 6번 또는 3000mg씩 4-5번 나눠서 드세요. 이 시기가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한 달 요법의 놀라운 효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돼요. 둘째, 피부가 환해져요. 기미, 주근깨가 옅어지고 탄력이 생겨요. 셋째, 면역력이 강해져요. 감기에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나아요. 넷째,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붓기가 빠져요. 다섯째, 정신이 맑아져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돼요. 제가 한 달 요법을 처음 권해드린 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정숙 여사님이라고 65세 여성분이신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고 오후 2시만 되면 눈이 감기고 주말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대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몸은 계속 힘들었죠. 제가 한 달 요법을 권해드렸는데 처음엔 비타민C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라고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바로 일어나게 되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더래요. 무엇보다 피부가 환해지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약사님, 제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봐요. 친구들도 뭘 했냐고 계속 물어보고요.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보람 있었죠. 연령별로 복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20-30대는 하루 6000mg에서 시작해서 1000mg까지 올려보세요. 회복력이 좋아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40-50대는 하루 8,000mg에서 12,000mg이 적당해요.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해요. 60대 이상은 하루 6,000mg에서 10,000mg 정도가 좋아요. 천천히 늘리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어린이들도 비타민C가 필요해요. 유치원생은 하루 500mg에서 1000mg, 초등학생은 1000mg에서 3000mg, 중고등학생은 3000mg에서 6000mg이 적당해요. 특히 수험생들은 더 많이 드셔도 좋아요. 임산부와 수유부도 비타민C가 중요해요. 임신 중엔 하루 1000mg에서 2000mg, 수유 중엔 2000mg에서 3000mg 정도가 안전해요. 태아의 뇌 발달과 산모의 회복에 도움이 돼요. 계절별로도 복용 전략이 달라요. 봄에는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 하루 8000mg, 여름엔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호를 위해 10,000mg, 가을엔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 12,000mg, 겨울엔 독감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15,000mg까지도 드세요. 또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김철수 부장님이라는 52세 남성분인데 지방간에 고혈압, 당뇨 전 단계까지 있으셨어요. 회식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해서 얼굴색이 거무칙칙하셨죠. 한 달 요법을 시작하시면서 금주도 같이 하셨는데요. 한 달 후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라고 놀라셨대요. 여러분, 비타민C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에요. 우리 몸에서 매일 생기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데 비타민C가 이걸 중화시켜요.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이자 각종 질병의 원인이거든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세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비타민C를 고용량,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5-7년 젊게 나왔대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세포 노화 지표가 더 길게 유지됐다는 거죠. 둘째, 콜라겐 생성이에요. 콜라겐은 우리 몸의 30%를 차지하는 단백질인데 비타민C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피부의 콜라겐뿐만 아니라 뼈, 연골, 혈관, 인대의 콜라겐도 비타민C가 필요해요.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타민C가 극도로 부족하면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안 낫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우리가 괴혈병까지는 안 걸려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약국에 오시는 박순자 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비타민C 고용량 요법 시작하고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20% 개선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골밀도가 좋아지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하셨대요. 뼈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셋째, 혈관 청소 작용이에요. 비타민C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탄력을 높여줘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C로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어요. 비타민C를 충분히 먹으면 심장병 위험이 25% 감소한대요. 제 처남이 하지 정맥류로 수술까지 고려했었는데 비타민C 한 달 요법 후에 증상이 80% 개선됐어요. 다리 부종도 없어지고 저린 증상도 사라졌죠. 지금은 수술 안 하고 비타민C로 관리하고 있어요. 넷째, 면역력 강화예요.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특히 호중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죠. NK세포라고 하는 자연살의 세포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제거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중국 우한에서 비타민C 고용량 정맥 주사로 치료 성공률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투여해서 생존율을 높였대요. 제가 2년 전에 유방암 진단받았을 때 저도 비타민C를 하루에 15,000mg씩 먹었어요. 그 덕분인지 림프절 전이가 최소화됐고 항암 부작용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적었어요. 지금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1000mg씩 먹고 있죠. 다섯째, 간 해독 작용이에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비타민C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특히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재생을 도와요. 알코올 분해에도 비타민C가 필수예요. 술 마시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비타민C가 이걸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우리 약국 사장님들 모임에서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다들 약사님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식 다음 날도 멀쩡하게 출근한대요. 여섯째,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과다하면 면역력 떨어지고 살찌고 우울해져요. 비타민C가 부신 기능을 도와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요.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 가장 비타민C 농도가 높은 곳이 부신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비타민C 소모가 10배 이상 늘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에게 비타민C가 더욱 필요한 거죠. 제 조카가 대기업 다니면서 번아웃 왔었는데 비타민C 한 달 요법 후에 이모,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일곱째, 철분 흡수 촉진이에요. 철분은 흡수율이 매우 낮은 영양소인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4배 높아져요. 특히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요.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철분제 먹어도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C를 같이 안 드셔서 그래요. 철분제와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확실히 달라져요. 여덟째, 상처 치유 촉진이에요. 상처가 아물려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때 콜라겐이 필요해요.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해요. 제 어머니가 무릎 수술하셨을 때 비타민C 하루 8,000mg씩 드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처음 봐요 라고 놀라셨어요. 수술 후 회복에 비타민C가 정말 중요해요. 아홉째, 요산 수치 조절이에요.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C가 요산 배출을 도와서 통풍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하루 500mg씩만 늘려도 통풍 위험이 17% 감소한대요. 열째, 백내장 예방이에요. 눈의 수정체에 비타민C 농도가 매우 높은데 나이 들면서 감소해요. 비타민C를 충분히 먹으면 백내장 위험이 3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열한째, 뇌 기능 향상이에요. 비타민C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요해요. 기분, 기억력, 집중력에 영향을 줘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열두째, 당뇨 합병증 예방이에요.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비타민C가 이를 막아줘요. 당뇨병성 망막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C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첫째, 비타민 B 복합제예요. 특히 B1, B2, B6, B12가 중요해요. 비타민 B와 C는 에너지 대사에서 함께 작용해요. 피로 회복이 훨씬 빨라지고 신경 기능도 좋아져요. 비타민 B100 제품을 하루 한 알씩 드세요. 둘째,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 비타민 C는 수용성 항산화제인데 함께 먹으면 세포막과 세포질 모두를 보호해요. 비타민 E가 산화되면 비타민 C가 재생시켜주는 관계예요. 하루 400 IU 정도 드시면 좋아요. 셋째,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비타민 C와 함께 스트레스 완화, 근육 이완, 혈압 조절에 시너지 효과를 내요.
하루 400mg 정도 드세요. 넷째, 아연이에요. 아연과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최강 콤비예요. 감기 예방과 치료에 탁월해요. 하루 15-30mg 정도면 충분해요. 다섯째, 셀레늄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데 비타민C와 함께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하루 100-200mcg 정도 드세요. 여섯째, 코엔자임 Q10이에요. 세포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데 비타민C와 함께 심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루 100-200mg 정도 드세요. 일곱째, 오메가3이에요.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비타민C와 함께 혈관 건강,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요. 하루 1-2g 정도 드세요. 여덟째,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장 건강이 면역력의 70%를 좌우하는데 비타민C가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면역력이 동시에 좋아져요. 그리고 비타민C 먹을 때 피해야 할 것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커피나 차예요. 카페인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고 비타민C 배출을 촉진시켜요. 커피 한 잔이 비타민C 80mg를 소모시킨대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흡연이에요. 담배 한 개비가 비타민C 25mg를 파괴해요. 하루 한 갑 피우면 500mg 파괴되는 거죠. 흡연자는 비타민C 요구량이 2배 이상이에요.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아스피린이나 진통제예요. 이런 약들이 비타민C 배출을 촉진시켜요. 특히 매일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더 많이 드셔야 해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넷째, 탄산음료예요. 탄산이 비타민C를 파괴하고 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비타민C의 적이에요. 다섯째,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비타민C를 대량 소모시켜요. 술 마실 때마다 비타민C를 추가로 드셔야 해요. 술 마시기 전후로 비타민C 3000mg씩 드세요. 여섯째, 설탕이에요. 설탕과 비타민C는 구조가 비슷해서 흡수 경쟁을 해요. 설탕 많이 먹으면 비타민C 흡수가 떨어져요. 단 것 드실 때는 비타민C를 더 많이 드세요. 일곱째, 가공식품이에요. 방부제, 색소, 향료 등이 비타민C를 소모시켜요. 가공식품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 요구량이 늘어나요. 여덟째, 스트레스예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비타민C를 대량 소모시켜요. 스트레스 받는 날은 비타민C를 평소보다 2배 드세요. 비타민C와 약물 상호작용도 알아두세요. 혈액응고제와 파린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비타민C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절하세요. 항암제 치료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항암제는 비타민C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타민C가 항암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여줘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혈당 체크를 자주 하세요. 비타민C가 혈당을 낮출 수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제산제나 위장약 드시는 분들은 시간차를 두세요. 제산제가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더 많이 드세요. 이뇨제가 비타민C 배출을 증가시켜요. 피임약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C 요구량이 늘어나요. 피임약이 비타민C 대사에 영향을 줘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타민C 흡수율 높이는 꿀팁. 첫째, 식후 30분에 드세요. 음식물과 함께 있으면 위장통과 시간이 늘어나서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져요. 둘째, 하루 3번 이상 나눠서 드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정도만 효율적으로 흡수해요. 그 이상은 흡수율이 떨어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8-10잔 마셔야 비타민C가 잘 녹아서 흡수돼요. 넷째, 과일과 같이 드세요. 오렌지, 키위, 딸기 등에 있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C 흡수를 도와줘요. 다섯째, 저녁에도 꼭 드세요.
밤사이 세포 재생과 회복에 비타민C가 많이 사용돼요. 자기 전에 드시면 아침이 개운해요. 여섯째, 운동 전후로 드세요.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비타민C가 이를 중화시켜요. 운동 효과도 높아져요. 일곱째,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드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2-3배 더 드세요. 여덟째, 리포존 비타민C를 고려해 보세요. 지방으로 코팅해서 흡수율이 8배 높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30년 약사 생활하면서 본 가장 놀라운 사례들을 더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뇨 합병증 사례예요. 이재명 사장님이라는 60대 남성분이 당뇨 15년 차에 망막병증, 신장병증까지 왔었어요. 의사가 곧 투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비타민C를 하루 12,000mg씩 1년 드시고 나서 신장 기능이 30% 개선됐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3.5에서 2.4로 떨어졌고 사구 체역와율이 25에서 38로 올라갔어요. 망막병증도 진행이 멈췄고요. 지금 3년째 투석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두 번째, 아토피 사례예요. 8살 민준이가 심한 아토피로 밤마다 긁어서 피가 났었어요. 스테로이드 연고도 효과가 없었죠. 엄마가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어린이용 비타민C를 하루 3,000mg씩 권했어요. 처음엔 1000mg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렸죠. 3개월 후 아토피가 80% 좋아졌어요. 6개월 후엔 완전히 깨끗해졌고 지금 2년째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세 번째, 불임 사례예요. 결혼 5년차 부부가 시험관 3번 실패하고 왔었어요. 정자 활동성도 낮고 난자질도 안 좋다고 했죠. 부부 모두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하루 1000mg, 부인은 8000mg씩요. 6개월 후 자연 임신에 성공했어요. 지금 쌍둥이 아빠 엄마가 되셨죠. 비타민C가 정자와 난자의 질을 개선시킨 거예요. 네 번째, 치매 예방 사례예요. 75세 할아버지가 초기 치매 진단받으셨는데 비타민C 하루 8000mg과 비타민 B 복합제를 2년 드셨어요. 최근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오히려 개선됐대요. MMSE 점수가 22점에서 26점으로 올라갔어요. 의사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대요. 비타민C가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한 거예요. 다섯 번째, 만성 두통 사례예요. 20년간 두통약 달고 산 45세 주부가 있었어요. MRI 찍어도 이상 없는데 매일 두통에 시달렸죠. 비타민C 한 달 요법 시작했는데 2주 만에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고 한 달 후엔 90% 없어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통약 없이 한 달을 보냈어요 라고 우시더라고요. 비타민C가 혈관성 두통을 해결한 거예요. 여섯째, 류마티스 관절염 사례예요. 58세 여성분이 10년간 류마티스로 고생하셨어요. 손가락 관절이 변형되고 아침마다 뻣뻣했죠. 비타민C 1000mg과 오메가3를 함께 드셨는데 6개월 후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CRP가 8.5에서 3.2로 ESR이 65에서 28로 감소했어요. 아침 강직도 거의 사라졌대요. 일곱째, 만성 피로 증후군 사례예요. 35세 직장인이 극심한 피로로 회사도 못 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했죠. 비타민C 하루 15,000mg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활력이 돌아왔어요. 한 달 후엔 정상 출근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마라톤까지 뛰고 있어요. 여덟째, 대상포진 사례예요. 72세 할머니가 대상포진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진통제도 안 들었죠. 비타민C 정맥주사와 함께 경구로 12,000mg 드셨는데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일주일 만에 거의 사라졌어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없었대요. 아홉째, 강경화 사례예요. 55세 남성이 알코올성 강경화 진단받았어요.
복수도 차고 황달도 있었죠. 금주와 함께 비타민C 8000mg, 비타민 B 복합제, 밀크시스를 드셨는데 6개월 후 간 기능이 놀랍게 개선됐어요. AST가 250에서 45로, ALT가 180에서 38로 떨어졌어요. 열째, 폐렴 사례예요. 68세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항생제 효과가 없었어요. 비타민C 고용량 정맥 주사를 병행했더니 3일 만에 열이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이후로 비타민C 하루 6000mg씩 드시는데 3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대요. 질병별 맞춤 복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6000mg에서 1000mg 드세요.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춰줘요. 3개월 정도 드시면 수축기 혈압이 5-10 mmHg 정도 떨어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8000mg에서 12000mg 드세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합병증을 예방해요.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돼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6000mg에서 8000mg 드세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을 높여줘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5000mg에서 8000mg 드세요. 요산 배출을 도와서 통풍 발작을 예방해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6000mg에서 1000mg 드세요. 칼슘,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골밀도가 개선돼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8000mg에서 12000mg 드세요. 연골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줘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5000mg에서 8000mg 드세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6000mg에서 1000mg 드세요.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기분을 좋게 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3000mg에서 5000mg 드세요.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서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8000mg에서 12000mg 드세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도와줘요. 여러분, 비타민C 고르는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첫째, 순도를 확인하세요. 99% 이상 순수 비타민C가 좋아요. USP나 BP 등급이면 더 좋아요. 둘째, 첨가물을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색소, 향료, 보존료, 당류가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특히 어린이용은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셋째,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비타민C는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져요. 제조된 지 6개월 이내 제품이 좋아요. 넷째, 포장을 확인하세요. 차광 포장, 밀봉 포장, 개별 포장된 제품이 산화가 적어요. PTP 포장이나 알루미늄 포장이 좋아요. 다섯째, 제형을 선택하세요. 정제, 캡슐, 분말, 취업을, 발포정 등 다양한데 본인에게 맞는 걸 고르세요. 위가 약하면 버퍼드 비타민C나 에스터C를 선택하세요. 여섯째, 가격에 속지 마세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한 가격에 국산 제품도 충분히 좋아요. 오히려 너무 비싼 제품은 마케팅 비용이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일곱째, 복합 제품보다 단일 제품이 좋아요. 비타민C 단독 제품이 용량 조절하기 쉽고 효과도 확실해요. 여덟째, 천연 BS 합성 논란에 휘말리지 마세요. 화학 구조가 똑같아서 효과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합성이 순도가 높고 안정적이에요. 특별히 주의하실 분들도 있어요.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칼슘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결석 위험이 줄어들어요. 혈액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용량 조절이 필요해요. 비타민C가 와파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임산부는 하루 2000mg 이하로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신생아가 비타민C 의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세요.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육 PD 결핍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량 피하세요.
용혈성 빈혈이 올 수 있어요. 혈색소 침착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철분 흡수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해외 연구 사례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서 비타민C 고용량 복용자의 심장병 사망률이 42% 낮았대요. 하루 1000mg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 나타난 결과예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비타민C가 암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인다는 걸 발견했어요.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한대요.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이 뇌졸중 위험이 42% 낮았어요. 하루 1000mg 이상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충분해진대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연구에서 비타민C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한다는 걸 밝혔어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비타민C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50% 줄인다고 발표했어요. 피부암 예방 효과도 있대요. 중국 상하이 의대 연구에서 비타민C 정맥 주사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대요. 사망률이 8.5%에서 1.1%로 감소했어요. 캐나다 맥길대 연구에서 비타민C가 항암제의 효과를 5배 높인다는 걸 발견했어요.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이는 거죠.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는 비타민C가 결핵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항생제와 함께 쓰면 치료 기간이 단축된대요.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 연구에서 비타민C 고용량이 방사선 피폭 손상을 줄인다는 걸 밝혔어요. 체르노빌 사고 피해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대요. 브라질 상파울루대 연구팀은 비타민C가 댕기열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했어요. 증상 완화와 회복 촉진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3000mg만 먹어도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1000mg 이상 드셔야 효과를 보세요. 자기 몸에 맞는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해요. 설사가 나면 양을 줄이세요.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장내성 한계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양을 늘려보세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먹고 끝내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비타민C는 매일 소모되는 영양소라서 매일 보충해줘야 해요. 계절별로 복용 전략을 달리하는 것도 좋아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과 탈수 방지를 위해, 가을에는 환절기 면역력 강화를 위해, 겨울에는 감기와 독감 예방을 위해 비타민C를 늘려서 드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더 드세요.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비타민C가 이를 중화시켜서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해요. 스트레스 많은 직업군은 더 많이 드세요. 의사, 간호사, 교사, 영업직, 서비스직 등 사람 상대하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비타민C 소모가 커요. 교대 근무자나 야간 근무자도 더 많이 드세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비타민C가 이를 보완해줘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더 드세요. 전자파와 블루라이트로 인한 활성산소 생성을 비타민C가 중화시켜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시골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대기오염, 소음, 스트레스 등으로 비타민C 소모가 많아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드세요. 암, 심장병, 당뇨, 치매 등의 가족력이 있으면 비타민C로 예방하세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비타민C 하루에 몇천 원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지 하시는데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고 저렴해요.
특히 비타민C는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효과는 확실한 영양소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일단 하루 3000mg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1000mg씩이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면 더 행복하잖아요. 특히 부모님께 꼭 권해드리세요. 노년기 건강관리에 비타민C만한 게 없어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분위기도 좋아져요.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동반자예요. 매일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비타민C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